자, 우리가 전 토요일 날 뭘 우리가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는 요거죠. 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 거시하고 미시하고 차이가 뭐예요? 거시는 클 거자죠. 크게 보는 게 거시예요.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자, 전까지는 거시적으로 본 겁니다.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 어때요?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그러면 자, 미시적으로 봐야 돼요. 미시라는 것은 작게 본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이제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 핵심 단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전주 토요일 날 배웠으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거 이렇게 읽을 수 있는지 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지적은 뭐예요? 크게. 자, 땅지자죠. 지. 적자가 무슨 적자예요? 뿌리 적자죠. 그러면 뭐예요? 땅의 뿌리가 곧 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뿌리가 있듯이 사람의 뿌리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호적제도야. 호적제도하고 지적제도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땅의 이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지번이라는 거야. 지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사람한테도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한테 성별은 뭘까요? 땅의 성별은 곧 지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땅에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뭘까요? 면적이 되는 거야. 자, 사람한테는 울타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울타리가 뭐가 될까요? 바로 경계가 된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크게 본 거예요. 거시적으로 우리가 본 거라는 겁니다. 자,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크게 봐놨는데 우리가 핵심 단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핵심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거기 26페이지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거기 지적제도의 총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제1절 지적제도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스스로 인지를 한번 해봐요. 거기 방주에 바로 지적이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지적이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스스로 반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적이 뭐예요? 지적이 땅의 뿌리가 곧 지적이죠. 그러면 지적이란 그러면 결론적으로 핵심은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자,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이거 시험을 볼 때 지적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자, 땅의 뿌리 그러지 말고 그 내포적인 의미가 바로 뭐예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요걸 우리가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그러면 그 밑에다 딱 써놔서 사실관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딱 적어봐요. 토지의 표시. 자, 스스로 자기가 우리 요약집은 누가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 어떤 사람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요약집은 스스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면 시간 싸움에서 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요약집을 그러면 선생님이 만들어놨으니까 자기 요약집을 자기화해야 돼. 어떤 사람은 또 시간이 뭐예요?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요약집을 정리한다. 그러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의 표시니까 읽어봐요. 더 표시라고 있는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가 곧 뭐냐? 토지의 표시다.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자기가 또 한번 거기에다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몇 필지? 한 필지죠. 자, 필지는 첫자 따서 오지 말고 우리가 주소를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이게 뭘까요? 자, 소재 현재 딱 자기가 쓰고 자, 소재 369번이 뭐예요? 바로 지번이다. 그러면 대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지목이죠. 요 필지의 넓이가 뭐예요? 면적. 요게 뭐예요? 경계. 그죠? 요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죠. 그러면 여기 경계점 좌표를 우리가 뭐에 줄여봐요. 줄이니까 이렇게 뭐예요? 좌표가 되는 거야.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그러면 호시탐탐 노리는 게 뭐가 있느냐.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
또는 좌표를 말한다. 어때? X. 그죠? 경계 또는 좌표지. 경계점 또는 좌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핵심 단어를 못 잡으니까 맨날 점수가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쓸데없이 또 요걸 쓸데없이 첫자 단어 또 첫자 따서 외운다고. 서지, 지면, 경자. 그렇게 외운 사람은 요게 요 지문에 당한다고. 봐봐요. 자, 토지의 표시상에는 소재, 지변, 지목, 면적, 경계점 또는 좌표를 말한다. 어때요? 그러니까 뭐 첫째 따는 사람은 뭐예요? 맨날 습관이 드는 사람은 소지, 지면, 경자 이렇게 온 사람은 10중 8구 다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딸 게 있고 안 딸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경계점 또는 좌표가 아니라 읽어봐요. 경계 또는 좌표야. 좌표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자, 그러면 경계점이 생략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몇 개예요? 4개죠. 하나, 둘, 셋, 넷. 꼭지점이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야. 자, 의미를 우리가 따져놓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읽나 봐봐요. 점수가 안 나온 사람 분명히 이렇게 읽어요. 한번 읽어봐요. 소재 이렇게 읽는다고. 그런 사람은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야. 자, 소재라는 것은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민법을 강의하는데 민법 시간에 뭐 읽어보면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공통점은 자 단순하다라는 거야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론에서 뭐 읽어봐요. 자, 탄력적, 비탄력적 배우죠. 탄력적. 그러니까 머리가 탄력적이어야 되는데 거지 뭐 점수가 안 나온 사람 머리가 비탄력적이라는 거야. 이 사고 생각이 사고하는 게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읽을 때 읽어봐요. 소재가 뭐예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곧 사실이야. 그럼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래? 집어는 표시 사실. 그러면 지목도 표시 사실. 면적도 표시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읽어낸 사람들은 이 지문에 또 속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봐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여기에다 너무 신경을 또 집착을 해. 그렇죠? 경계점의 경계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당한다고. 봐봐요.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읽어봐요. 사실 읽어봐요. 사실 이거는 권리. 그럼 이질적인 게 하나가 있잖아. 그러면 요 지문은 그러면 X의 O예요. X. 그렇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내년 올해 만약에 올해가 설사 뭐예요? 안 되면 내년에도 안 돼. 그 사람은 발전성이 없다라는 거야. 발전성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스타트를 끊을 때 지적이란 그럼 다시요. 무슨 관계? 사실관계. 요 사실관계가 뭔지 빨리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기 사실관계가 다시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럼 결론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출발은 스타트는 여기서 한다는 거 기억해 두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자꾸 봐봐요. 이런 사람이 발전성이 없어. 우리가 뭐예요? 우리 이제 어제 화요일 날 민법을 강의하는데, 자, 그럼 읽어봐요. 뭐라고 읽어요? 자, 이제 못 읽죠. 겁나서. 그렇죠? 뭐예요? 봐봐요. 어떤 사람이 뭐 점수가 안 나온 사람 뻔해. 계약이라고 읽는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계약이라고 안 읽어. 계약을 토대로 해서 바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읽어 들어간다. 법률 요건. 그러면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어때요? X죠. 계약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있어. 그게 뭐예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거야.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이름을 명명시켜 주죠. 이게 뭐예요? 바로 법률 사실이다라는 거야.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은 누가 그러면 이름을 줘줬어요?
읽어봐요. 학자가, 그렇죠. 학자가. 독일 법학자가 뭐예요? 청약과 승낙을 법률 사실로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뭐라고 명명했어요? 법률, 여건. 자주 한번 읽어봐요.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그래요? 또 그러면 꼭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은 봐봐요. 무슨 표시예요? 어사표시, 어사표시야. 그럼 어사표시가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가 구성되면 뭐예요? 계약,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자유자재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봐요. 시험 문제는 그럼 봐봐요. 어사표시는 법률 여건이다. 어때? X 법률 사실이다. 깨끗해야 뭐 공부하면 뭐 1년. 자, 1년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은 어때요? 대단한 사람이야. 1년 만에 합격한 사람. 동차 합격한 사람은. 자, 그러면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2년 만에 합격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자, 3년 만에 합격한 사람은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야. 4년 만에 합격한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저희 수강생 중에 뭐예요? 8년 만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두 분이 계셔요. 왜 그러면 8년 만에 합격했을까요? 초등학교 졸업하셨어.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뭐 공인중개사를 준비할 정도면 사법고시에 합격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8년 만에 합격했다라는 것은 이분은 뭐에 얻고 다녀야 돼. 그리고 뭐예요? 자, 초등학교 졸업하고 8년 만에 합격했다는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빨리 안 되겠어? 결론은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자,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안 잡히니까 그러는 거야. 개념 자체가.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저희가 이제 단서를 달았어요. 자, 한번 민법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한번 읽어봐요. 못 읽죠. 이제 겁나서. 자, 뭐라고 써놨어요? 부모 하면 부모라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뭐 민법 문제를 풀겠어요? 부모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읽어봐요. 공동대리. 그러면 작년에 공동대리는 자 원칙이 공동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어때? X. 공동대리는 각자 대리. 만약에 공동대리를 원칙으로 한다면 저 자식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될지 엄마 말을 들어야 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동대리는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봐봐요. 그냥 계약을 법률 요건이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빠져나가면 되는데 저희가 왜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럴까? 그 사람은 앞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대학원 가서 뭐라고 써놨어요? 학자가 되라는 거야. 학자. 그죠? 왜 계약이 법률 요건일까? 법률 요건입니까? 그거는 질문다운 질문이 아니에요. 계약은 독일 학자가 법률 요건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 거야. 명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계약은 무슨 요건? 법률 요건.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 청약과 승낙을 뭐라 그래? 어사표시. 그럼 어사표시가 두 개만. 계약 하나만. 단독행위죠. 그러면 단독행위가 왜 자꾸 헷갈리냐? 단독행위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있는 없는 거죠. 여기 한번 봐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암기 사유가 많이 늘어나는 거야. 읽어봐요.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통째로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또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야. 자기가 생각을 안 하니까 외울 게 많고 그 외우라는 것은 안 외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외울 생각을 하지. 자,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이란 그대로 받아들여요. 지적이란 무슨 관계? 사실관계가 뭐냐? 읽어봐요. 표시에는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 가로 2번에 가보죠. 자, 가로 2번 옆에 지적의 구성에 몇 요소? 3요소. 그러면 딱 한번 체크해 놓으면 돼. 1번에 토지, 행강편 딱 까놓고.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자, 2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등록, 행강편 딱 까놓고. 3번은 지적 공부. 이제 시각적으로 공부할 때도 왔어요. 이제 시각적으로. 자, 우리가 뭐예요? 모든 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암기를 하는 것은 눈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입으로 외우는 게 나아요? 입으로 외워.
그러니까 저기 혼자 가서 뭐라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지적의 3요소. 그럼 뭐예요? 토지, 등록, 지적, 공부. 몇 번, 10번만 더 들어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자 거기 26페이지 지적의 3요소 옆에다가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써봐요.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거기 방지에다가 그러면 아까 뭐라고 해놨죠? 토지. 읽어봐요. 지적 공부. 뭐가 있어요? 등록이죠. 자, 토지라는 사실관계를 바꾸러 어디 지적 공부에 담는다. 이걸 뭐라 그래?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 한다고 그래? 등록한다고 그러거든. 등록.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은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재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료가 형성됐으니까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늘 이야기했던 거 봐봐요. 여기에다 이제 다시 이렇게 붙이니까 뭐가 돼요?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옆에다 딱 써놓고 뭐예요? 필지, 그렇죠? 필지. 자, 그러면 자기가 요 필지를 이제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이런 사람은 응용력이 없다고.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16제 때 2.5점짜리거든. 자, 지적공부 수수료는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어때요? X죠. 왜 틀렸어요? 면적 단위가 아니라 필지 단위라. 그러니까 자기가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라니까 또 어떻게 있는지 봐봐요.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자, 필지라는 것은 주된 토지야. 사방, 주된 토지. 그럼 이면에는 뭐가 있다? 읽어봐요. 양입지. 그렇죠. 양입지. 그러면 항상 필지를 생각하면 양입지를 우리가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 필지는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종된 토지를 뭐라고 그래? 양입지. 그러면 이제 지적의 3요소는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다시 옵니다. 그럼 필지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공통점은 토지의 표시는 뭐예요? 사실. 그렇게 조건 반사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6페이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지적의 3요소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토지, 등록, 지적 공부 요걸 뭐라고 그래? 지적의 3요소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이제 핵심 단어를 잡았으니까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러면 27페이지 가서 이번에 이제 지적제도의 분류. 자, 세지적이 발전하면 어디로 갈까요? 자, 법지적으로 가는 거야. 법지적이 발전하면 어디로 가요? 다목적 지적. 그래서 27페이지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로서 뭐가 있죠?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라고 그랬어? 법지적. 한번 자기가 밑줄을 딱 가서 마무리해 놓고요. 자, 그러면 자기가 있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한 단어가 반성해요. 자, 옛날에는 땅 부자가 세금을 많이 냈어요, 적게 냈어요? 많이 냈죠. 그러니까 거기 세지적 옆에 키워드가 하나 보여. 그래서 면적 번위, 그래서 최초 두 군데를 딱 해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강남 땅이 비싸요? 강북 땅이 비싸요? 강남 땅. 왜 강남 땅이 비싸요? 강남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법지적 무슨 번위? 이치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발전 과정에 따라 물려서 세지적이 발전하면 어디로 간다? 법지적이 발전하면 다목적 지적. 다목적 지적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자기가 다목적 지적은 다라는 걸 동그라미 쳐놓고 그 밑에다 이걸 이렇게 한번 자기가 정리정돈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무슨 지적이? 종합지적. 다른 말로 또 이걸 무슨 지적이라고 그러느냐? 자, 경제지적이라고 그러기도 한다고. 경제지적.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즉 법지적, 소유지적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에 청량 방법,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도의 지적의 중심 키워드는 뭘까요? 도야, 도. 도자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 자, 도라는 것은 즉 내용으로 가서 도면이야.
도면 그러면 그 옆에 뭐가 딱 또 창문 뭐의 방지에다 두 개가 딱 써져야죠. 난이도를 맞춰서. 자, 지적도, 임야도. 자, 우리 도면에 지적 공부의 지적도 임야도가 있거든. 공통점은 도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의 지적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수치 지적과 관련돼서 수치 지적은 그 옆에다 방주 옆에다 딱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딱 하나 써놔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딱 써놔봐요. 자, 방주 옆에. 자, 정리정돈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리정돈할 보면 딱 합격하는 사람은 딱 나와요. 자, 봐봐요. 어제도 수업하는데 다 정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정리를 잘하면 머리가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그게 활용해서 방지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를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좌표 지적, 즉 수치 지적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수치 지적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좌표 지적이라는 걸 딱 써놔요. 그러면 선생님, 저한테 이제 질문이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 수치 지적입니까? 왜 수치 지적이 좌표 지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영어가 같은 말인데. 그러면 수치 지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치 지적부라는 게 있었어. 수치 지적부. 자, 그럼 요거 한번 빼볼까요? 요거 한번 빼볼게요. 뭐예요? 수치 지적. 그래서 수치 지역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 자, 1975년도에 명칭이 수치 지역부가 요거로 바뀌어서 뭐로 바뀌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라고요? 좌표. 그래서 이제 여기를 힐도에서 28회 때 뭐예요? 2.5점짜리가 나왔죠. 자,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자, 도면의 제면 끝에 수치라고 기록한다. 어때? X. 수치가 아니라 좌표 28회 때 2.5점. 그러니까 자기가 활용해 지금 안 배운 거는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활용해 먹는다는 거지. 자기가 활용해 먹는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니까 그러는 거야. 맹목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수치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좌표 지적이라고 그러기도 한다. 일단 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는 이제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그러면 저만 뭐라는 거예요? 좌표 지적이라고 쓰면 사람들이 웃어요. 왜 웃어요? 그 선생은 좌표 지적이라고 그런다. 우리는 수치 지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명칭이 수치 지적이 뭐예요? 좌표 지적이랑 같은 말이라는 거야. 같은 말. 그럼 여기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다 여기다가 저기 아까 쓴 자리에다 써봐요. 자, 그럼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나오겠죠.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평판 정량을 사용한다. 어때? X. 거기에다 빨갛게 써요. 자, 경의 정량이라는 거네. 경의 정량. 그러면 이미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 봐봐요. 요 경이 뭐예요? 경도. 여기 뭐예요? 이도. 요 경이라는 것은 좌표를 정하는 측량 도구 이름이야. 그래서 좌표. 이렇게 이제 연결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주 출제되고 있어.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평판 정량을 사용한다. 어때? X. 뭐예요? 좌표가 핵심이거든. 그러면 좌표를 정하는 측량 도구를 사용해야지. 그러면 경의 측량이 무슨 좌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을 모두 뭐하고 있다? 채택하고 있다. 자, 뒷장을 넘겨서 28페이지로 가보죠. 자,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의 비교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좌표 지적 수치 지적은 경계를 좌표로 나타내. 그러면 정밀해요, 안 정밀해요? 정밀하죠. 그러면 정밀도가 높다. 자, 그다음에 비용이 비쌀까요? 비쌀까요? 비싸다. 비용이 고비용이라는 거야. 그 옆에 있죠. 그러면 고비용이면 여기에 또 혹시 탐탐 노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자, 그 옆에다 하나 써요. 고비용.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어때? X. 그렇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비용 거기 수치 지역과 관련돼서. 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면 틀리죠. 그러면 어디 지역에서? 일부 지역. 그러면 여기 밑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도시개발사업지역이래.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도시개발사업지역이 대표적인 무슨 청량이에요? 지적확정 청량. 뭐래요? 지적확정 청량. 자, 이번에 뭐 시험에 요거 기출이 이렇게 됐네. 자, 봐봐요. 자, 지적확정 청량. 요걸 뭐라고 장난쳤어요? 잘 들어봐요. 지적 현황 청량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를 새로 정하게 한 청량. 맞아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이 아니라 지적 확정 청량이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를 이제 딱 체크해놔서 뭐에 저희가 스스로 문제를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정말 어떤 사람은 또 봐봐요. 안 배웠대. 경계점 좌표 등록을 반드시 비치할 지역을 골라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거. 또 까먹었다. 또 까먹었어. 무슨 청량? 지적 확정 청량. 그죠? 지적 확정 청량. 그러니까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다고요.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요. 자기의 잠재력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끌어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정도는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테마 3번으로 가서 지적제도 등기제도의 비교 찾았어요. 예, 별표 딱 하나 해놓고 그러면 그 옆에 방지에다가 딱 여백이 있으니까 한번 써봐요. 저렇게 한번. 또 이제 지난주에 체계를 싹 잡았으니까. 자, 옆에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써놨어.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이번에 5월달 모의고사 문제 2번이 지적제도 등기제도 관계를 우리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 내놨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공시법령은 법이 몇 개? 봐봐요. 외웠어. 그럼 봐봐요. 공시법령의 법이 2개 있다. 이제 하는 사람은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다.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과 이원화돼 있으니까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를 배우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또 활용을 못 해먹는 거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대장, 권리의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의 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배웠으니까 자, 지번이 바뀌었어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지번은 그러면 뭐가 먼저 바뀌어? 대장. 그러니까 선대장, 후등기. 이렇게 해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배워요? 자, 등기 척탁이네. 등기 척탁. 그러면 등기 척탁은 또 어떤 사람은 봐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등기 척탁 사이를 애운다고. 근데 어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능률적으로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학원에 유닛이라고 있어요. 유닛이 진짜 공부 잘해요. 1년 만에 6개월 만에 합격하고 비교해서는 잘못되는 생각이지만 이 사람은 공부 체계가 돼 있어. 애들을 가르쳐 보기 때문에 강사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딱 하나를 가르쳐주면 활용을 해 먹거든. 그러니까 요분은 딴 거 없어요. 암기 사유와 이해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야. 정확히.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암기를 뭘 해야 되고 이해를 뭐 해야 되는지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 척탁은 그러면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등기 척탁을 거꾸로 올라가 봐요. 읽어봐요. 저 대장이라고 그런다. 사실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관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엊그제 3, 4월 달 모의고사 계속 출제되잖아요.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문제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이야. 신자가 무슨 신자야? 설월신. 대장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그러면 신규 등록 등기 척탁사에서 제외. 거죠. 이걸 끝도 없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올해 등기 척탁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해. 그래서 등기 척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봐봐요. 이런 거는 잘해요.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봐봐요. 자,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은 권리의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은 선대장, 후등기, 등기 척탁. 요거는 잘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단어가 달라져 버리면 생각을 안 해.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분할은 등기 척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봐봐요. 목소리가 왜 적어질까요? 분할이라는 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하면 되지. 그럼 분할을 그러면 이걸 못 푼다라는 것은 분할 개념 자체를 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분할 시켜볼까요? 몇 필지? 나눴어요. 뭐가 달라졌어? 면적,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한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절반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절반이. 그러니까 절반이 앉아 있으니까 어때요? 제가 가슴이 아파요. 제가 뭐 이 계통만 벌써 몇 년이냐? 22년 차야. 그럼 얼굴만 봐도 뭐예요? 합격 불합격 나와요. 질문만 들어봐도 합격 불합격이 나와. 합격 불합격이. 와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선생님 저 합격할 것 같아요. 운명이라는 것은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야.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여기 봐봐요. 자, 소유자의 권리의 사실이 권리. 빨리 요걸 캐치하란 말이야.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어서 그러면 어디가 바뀌어? 등기. 그러면 다시 화살표를 반대로 해야 되겠네. 자, 화살표를 어디로 가요? 선등기 후 대장. 이걸 뭐예요? 상호 일치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자기가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이걸 줄여놔야 되겠죠. 그러면 읽어봐요. 이게 등기 필통지 제도라는 거야. 등기 필통지 제도라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 돼 있다? 2원화. 그럼 공시법령을 풀 때는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대장과 등기부가 2원화 돼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왜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대장은 지금 뭐에 지목이 대로 돼 있는데 지금 등기부는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조언할 거야? 자, 다시요. 대장에는 지금 지목이 뭐로 돼 있느냐? 지목이 대로 돼 있어요. 등기부는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어. 뭐라고 조언할 거야? 우리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으니까 지목은 사실관계니까 저기 등기소에다 토지 대장 하나 발급받아서 등기부에다 지목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하세요. 왜? 지목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뭐가 우선이야? 대장. 그래 선대장. 뭐가 돼? 후 등기. 그렇게 조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번에는 봐봐요. 자, 등기부는 A로 돼 있는데 대장은 B로 돼 있어. 그러면 뭐라고 조언해 줄 거예요?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에다 등기부 하나 발급받아서 소유자 바꿔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데 별 걱정이 안 와도 돼요. 그러면 지금 등기부는 A죠. 그러면 토지대장은 B. 그러면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지적소관청에게 소유자 변경해 주세요. 그럼 변경을 해준다고. 아유 저희들이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사람이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혹시 의사소통의 불통으로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뭐예요? 토지대장을 A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머리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딱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요것만 해오면 사람들이 문제를 못 푼다고. 봐봐요. 자, 갑자기 이렇게 물어봤어요. 등기필 통지 대상이 아닌 것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등기필 통지 대상이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변동? 소유권이 변동이 없는 걸 골라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 대표적으로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는 소유권의 변동 사실이 없죠.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압류. 그렇죠. 가압류는 아직까지 임시가짜죠.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등기필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두 종류를 찾아라는 거야. 가시집안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 하나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찾아라.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놓고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민법에서 착오 문제가 있어요.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거 없는 거 있겠죠.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에 대해서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워야 되겠네. 그렇죠? 외워야 되네. 그래서
자, 민법을 이제 특강을 해서 판례를 해주는 게 낫냐.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자, 3시부터 6시까지 뭐예요? 자, 암기 181개 가지고 암기를 해야 돼. 민법에서 181개만 암기해도 70점이 나오는 거야. 70점. 그러니까 그걸 근데 이제 외웠어.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것. 그래서 읽어봐요. 읽어봐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거든. 근데 봐봐요. 이제 열심히 외워서 뭐라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착오가 아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착오가 아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와. 읽어봐요. 가압류. 가압류는 아직까지 임시가짜죠. 확정 판결이 아니거든. 그럼 가압류는 자 착오가 될 수 없어. 왜?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가압류는 확정 판결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착오가 아니다.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아니다. 이게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이걸 활용해서 뭘로 나와요? 가압류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는 벌써 뭐예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탄력적, 비탄력적 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탄력적. 저 어떤 사람은 와서 막 울어요. 막 울어요. 뭐라고 울어요? 저 선생님 모의고사 7.5 나왔어요. 50점 맞는 55점 57.5 맞는 것보다 차라리 7.5가 맞는 게 낫다라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찍어서 57.5 나온 거하고 이거 7.5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직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리까리 하는 거야 지금. 그걸 이제 한두 개 이제 찾아서 확정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머릿속에 그려놔요. 그러면 거기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에서 자기가 이제 시선 처리를 해서 거기에다 딱 정리한 데다 자기가 빨간 걸로 딱 해서 준비물을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해놓고 항상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는 이 관계성을 머릿속에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조건 반사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저 대장이라고 합니다. 대장. 눈은 대장을 읽더라도 마음은 사실관계라. 사실관계. 자, 여기 봐봐요. 자, MZ 세대인지 아닌지 저희가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낄낄빠빠가 뭐예요? 자, 영어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MZ 세대가 아니야. 지금 뭐예요? X세대 아니면 노땅 세대. 그렇죠? 노땅 세대. 자, 그러면 뭐 읽어봐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 낄낄빠빠라고 많이 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생각해봐요. 기성세대는 낄낄빠빠 뭐 무슨 뜻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에 따서 등기필 통지하면 머릿속에는 무슨 변동?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다시 한번 잡아두고 그러면 다시 대장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등기부는 권리관계. 그러면 저 왔다 갔다 해주는 구조가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반이 되면 지적제도, 등기제도의 비교는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 이 관계 속에서 이걸 찾아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기억해두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해요. 대장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등기는 권리죠. 그러면 선대장, 후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지적 파트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등기, 촉탁, 거꾸로 하면. 거꾸로 하니까 또 탁청기등 그래라. 자, 선생님 올해 저 처음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을 거꾸로 하면 촉탁등기라는 거야. 촉탁등기, 그렇죠? 등기법에서는 촉탁등기. 그러면 촉탁등기 주체를 찾아봤더니 이 대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야?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 그렇죠? 지적소관청을 세자로 얹으면 관공서네. 관공서. 관공서는 등기법에서 뭐예요? 촉탁. 그래서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요걸 활용해서도 우리 공시법령 24문제 중에서 4-5문제는 공짜로 건져.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활용해요. 그러면 저희가 모의고사를 볼 때 뭔가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아주 중요 포인트야. 그러니까 요걸 이제 밑바닥에 깔아놓고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9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1번에 자 법률에 뭐라고 써놨어? 목적. 목적에다 행간편 다 가나요. 자 목적이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자 두 사람 이제 두 분이 앉아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분이 열받아서 앉아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 집에서 보내서 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면 우리가 보면 다 같은 목적은 뭘까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합격하자고.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을 왜 배우느냐? 목적이야. 그러면 저희가 목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행간편 써놨으니까 이거 뭐 지난번에도 했듯이 18회 때 출제가 됐거든. 올해 몇 회? 자 32회죠. 과연 출제될지 기초가 주목이 돼요. 그래서 목적과 관련돼서 목적 여기에다 행간편 써놔야 별표 3개 놓고 목적 그래서 이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자, 이 법은 거기 다시 한번 가서 청약 및 수로조사 기준 및 절차. 그래서 거기에다 앞에 자기가 빨갛게 1이라고 딱 써봐요. 1. 자, 이번엔 그러면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관리 그 앞에다 동그라미 2번. 스스로 이제 정리정돈을 하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거기 국토의 혈적 관리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 3이라고 써놓고 소유권 보호 4라고 딱 써놔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은 지금 4개를 규정해놨네. 그러면 왜 그러면 올해 선생님 별표가 3개입니까? 여기에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거기 방주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거기 방주 옆에다 주의라고 딱 써놓고 주의. 뭐라고 써놨죠? 해상 교통의 안전. 이게 지금 삭제가 됐어요. 개정됨으로써. 여기 과거에 이제 목적 사유에 여기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대비 좀 해야 돼.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유비무만 아니라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이 아닌 것 1, 2, 3, 4, 5. 요거 5 쓰면 뭐예요? 해상 교통의 안전. 정답은 5번이 되는 거네. 해상 교통의 안전은 삭제가 됐다라는 거 최근에. 그래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입법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3번하고 4번이야. 3번, 4번. 자, 그러면 거기 밑으로 가니까 그러면 3번 거기 나와 있네요. 국토의 혈적 관리 행간편 딱 꺼놓고 그다음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 행간편 박스 딱이죠. 거기에다 딱 마무리를 져서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한번 봐봐요. 자, 국토의 혈적 관리 있는 자료에다 자꾸 붙이지 말고 그냥 표시만 해놔요. 자, 여기 관리라는 거 행간편 딱잖아요. 국토의 혈적 관리의 개발이 관리야. 그러면 요 관리 부분이야. 관리. 그러면 요 위에다 뭐 관리를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자, 개발이 나오면 X야. 개발. 자, 개발은 공법 교수님한테 배워요. 저는 관리적 측면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를 혈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심사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다 써요. 자,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지만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국민의 소유권 보호다. 그래서 소유권 보호에서 키워드가 소유에다가 딱 행간편 전하고. 그러면 소유 지적 가로 열고 법 지적이라고 써놔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소유 지적이고 무슨 지적이다? 법 지적. 이게 근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활용해 먹을 때 여기 이제 방주에다 또 주의라고 써요. 주의. 자, 그러면 주의라는 것은 뭘 우리가 또 줘야 되느냐? 바로 읽어봐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주의 방주에다가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하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적어놓고 자,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는 요거 토지 이동 관리적 측면이거든. 그러니까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는 통상 우리가 이제 지적 파트에서 배우는 거고 이거 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요거는 어떤 측면이다. 개발적 측면이야.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통상 한 군데를 뺀 나머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면 무조건 X야. 볼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하나가 어딘데요? 하나가 그게 이제 여기 자 해놓고 부동산 종합 공부를 뺀 나머지.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뭐예요? 종합이니까 종합적으로 등록되는 거거든. 종합적으로 등록되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를 요걸 제한 나머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거야. 그럼 벌써 봐봐요.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봐봐요. 자, 읽어봐요.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지적 공부 복구 자료가 된다. 어때? X. 볼 것도 없어. 뭐 볼 것도 없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틀려요. 부동산 종합 공부 개발적 측면이니까. 자, 그러면 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런 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감을 잡아야지.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확인서가 잘못 등록된 경우 직권 정정 사유다. 어때? X죠.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겠지.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어떤 사람은 다 써먹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 부분과 관련돼서 왜 그러느냐? 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면 통상 X냐? 이거는 개발이고, 이거는 어떠한 측면이다? 관리적 측면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도 활용해 뭐 두세 문제를 활용해 먹고 있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와요. 자, 주된 목적이 국토의 혈적 관리, 국토의 혈적 관리,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것만 해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 먹을 수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목적과 관련돼서 단단히 벼르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이번에 지적 법률의 기본 이념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읽어봐요. 지적 국정주의, 지적 형식주의, 지적 공개주의. 그래서 직권 등록주의.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실질적 심사주의 나와 있네요. 요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포인트 잡아서 실질적 심사주의 생강편 딱 꺼놓고요. 자, 우리 호시탐탐 누리는 게 이거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실질적 심사주의죠. 형식적 심사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 자,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가 돼. 그러면 그 옆에다 한번 이렇게 잡아서 한번 봐봐요. 자, 그 옆에다 또 이제 옆에 방지에다 써봐요. 자, 등기는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은 자,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요.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장난을 이제 칠 거고 형식이라는 거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러면 형식 그러면 벌써 어떤 사람은 활용을 해 먹거든. 자, 형식이죠. 형식은 뭐예요? 절차적인 측면이야. 실질은 내용적 측면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절차만 심사해요. 그러면 등기는 어때요? 신속해요, 정확해요? 신속해. 뭐가 떨어져? 정확성이 떨어져.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읽어요.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이 불인정된다라는 거야.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등기 공신력 불인정으로 벌써 가 있거든. 동시에 공신력이 불인정되니까 거래가 원활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추정력.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 올해 또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올해 민법에서 등기의 추정력은 올해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봐봐요.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고 자, 나중에 요약집을 딱 정리할 때 등기 실질적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테스트를 해놔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딱 정리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3번에 이제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형광펜 딱 전화고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공부가 대충 아리까리 하는 것은 지금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외우니까 그렇다라는 거야.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별표가 5개짜리야. 자, 근데 모든 개념은 봐봐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죠. 민법도 그렇고 학개론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모든 것은 개념에서 나오는 거야. 개념이 자기가 개념이 정립이 안 되니까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까 아리까리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체계를 잡아놨으니까 영어의 정의는 우리 잠시 쉬었다 따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